오, 거대한 성당이나 뭐 미술관에 딱 들어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저절로 막 숨을 죽이게 되는 그런 공간들이죠. 맞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이고 목소리를 낮추고 되게 천천히 걷게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회전율이 생명인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완전히 다르죠. 아, 그러니까요. 막 빠른 템포 막 쿵쾅거리고 나도 모르게 햄버거를 막 빨리 씹어 삼키고 서둘러서 밖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행동을 선택한다고 굳게 믿지만 사실은 그 공간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은밀하게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와, 조종당하고 있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지금 책상 앞에서 아니면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이어폰 꽂고 이 방송 듣고 있는 너. 오늘 우리가 파헤칠 텍스트가 바로 이 무시무시한 통제에 대한 글입니다.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33번 지문이죠. 33번이면 수험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빈칸 추론 문제네요. 맞아요. 보통 수능 영어, 특히 30번대 빈칸 추론이나 순서 배열의 그 길고 복잡한 지문들을 딱 마주치면 일단 숨부터 턱 막히거든요. 멘붕 오잖아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문장도 길고 단어도 어렵고 하지만 오늘 이 심층 해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단순한 직역이나 해석을 완전히 넘어설 겁니다. 네, 완전히 씹어 먹어버릴 겁니다. 이 지문을 쓴 사람, 그리고 이것을 시험 문제로 가공한 그 출제자의 눈을 오늘 완벽하게 장착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 33번 지문은 단순하게 건물 구조나 건축학에 대한 딱딱한 설명문이 절대 아닙니다. 건축 지문이 아니라고요? 네, 사실 이 텍스트는 공간 디자인이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어떻게 은밀하게 조종하는가에 대한 약간 심리학적이면서도 매우 철학적인 통찰을 담고 있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글이거든요. 아, 표면적인 건축 이야기 아래 막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깔려 있다, 뭐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건물이라는 그 물리적 공간이 어떻게 우리의 뇌 그리고 감정에 맞닿아 있는지 그 맥락을 딱 이해하고 나면 텍스트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현상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한 지문의 첫 문장부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으로 생동감 있게 읽어드릴 테니까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All architectural structures are forms of spatial choreography that guides action. 자, 방금 들으셨나요? 여기서 출제자가 아주 가장 사랑할 만한 그리고 이 글의 핵심 메타포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Spatial Choreography. 맞아요. spatial choreography, 즉 공간적 연출 혹은 공간적 안무라는 표현이죠. 수험생 여러분, 우리 K-팝 댄스 영상 보면 안무가 나오잖아요. 무대 위에서 댄서들의 동선을 짜는 그 안무, 그 코레오그래피 말입니다. 건축물이 단순한 돌이나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마치 안무가처럼 우리가 어디로 걷고 어디서 멈출지 그 행동을 이끈다는 이 비유, 이게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와, 건물이 안무가다. 진짜 멋진 비유네요. 출제자의 시선에서 분석해보면 이 단어는 빈칸 추론의 아주 강력한 타겟, 즉 정답 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을 안무에 비유했다는 것 자체가 이 글을 관통하는 가장 독창적인 개념이니까요. 아, 이 글의 핵심 전제, 즉 프레미스 역할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공간이 우리의 행동을 대체 어떻게 안무하는 걸까요? 지문은 이를 크게 두 가지 방향성으로 나누어서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두 가지 방향성이요. 네, 하나는 긍정적 흐름, 즉 positive flow입니다. 공간이 우리의 특정 행동을 facilitates, 막 촉진하고 encourages, 권장하고 invites, 초대하는 그런 방식이죠. 아, invites, 행동을 초대한다. 그럼 반대로 특정 행동을 막는 부정적 흐름, 네거티브 플로우도 당연히 등장하겠네요. 빙고, 맞습니다. 행동을 prohibits, 금지하거나 prevents, 막거나 inhibits, 억제한다고요? 이거 만약에 어휘 문제로 변형된다면 이 긍정 단어랑 부정 단어들의 짝을 교묘하게 막 뒤섞어 놓을 확률이 아주 높겠는데요? 완벽한 분석입니다. 문맥상 공간이 행동을 촉진해야 하는 그 자리에 inhibits 같은 단어를 슬쩍 끼워 놓는 식으로 수험생들을 낚는 오답선지를 구성하는 거죠. 와, 꿀팁이네요. 그런데 이게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안무의 예시를 쉽게 찾을 수 있나요? 그럼요. 놀이공원 대기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이 막 새치기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꼬불꼬불한 선을 따라서 걷도록 지그재그로 펜스를 쳐놓잖아요. 아, 펜스 쳐서 동선을 꼬아놓는 거. 네, 그게 바로 행동을 facilitate 하는 긍정적 안무입니다. 반대로 요즘 도시공원의 벤치들을 보면 중간에 막 뜬금없이 팔걸이가 칸막이처럼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아, 맞아요. 그거 막 누워서 자지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노숙자들이 벤치에 눕는 것을 prohibits, 즉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공간적 안무죠. 이른바 적대적 건축이라고 부르는 아주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와, 벤치 중간에 그 팔골이.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철저하게 계산된 초라야 그래프였네요. 그렇죠. 모든 게 안무된 겁니다. 걸음이나 눕는 행위, 즉 어떤 피지컬 램, 이 신체적 영역을 통제하는 건 머리로 이해가 가거든요. 네, 신체적 통제는 직관적이죠. 하지만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게 단순히 걷고 멈추는 물리적 통제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더 깊은 내용이 있던데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지문은 발걸음, 즉 움직임과 행동 양식을 미리 결정하는, 즉 predetermines 하는 것을 넘어선다고 아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predetermines, 미리 결정해버린다. 네, 바로 다음 문장으로 But it also guides experiential characteristics, 즉 하지만 그것은 또한 경험적 특성을 유도한다고 개념을 훅 확장시켜버리죠. 그 경험적 특성이라는 게 experiential characteristics가 구체적으로 인간의 어떤 부분을 건드린다는 건가요? 바로 인간의 완전 내면적인 부분들입니다. perceptions, 지각이죠. imageries, 심상, 그리고 emotions and feelings, 감정과 느낌까지도 이 공간이 다 유도한다는 뜻입니다. 감정까지 통제한다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성당과 패스트푸드점 예시가 딱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맞습니다. 성당의 그 높은 천장, 막 빛나는 스테인드 글라스, 웅웅 울리는 공명음은 단순한 건축 기법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죠? 방문객의 마음에 경건함이라는 감정을 미리 쫙 세팅해두는 치밀한 장치인 겁니다. 천장에 낮고 은은한 조명이 있는 카페 구석자리가 우리에게 막 안정감과 친밀한 느낌을 주는 것도 똑같은 원리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면의 감정적, 지각적 경험들조차 건축물의 그 안모에 의해 완전히 미리 계상되고 결정, 즉 predetermine 된다는 의미군요. 네, 공간이 마음의 스위치를 조작하는 거죠. 뼈대랑 벽돌로 만든 공간이 내 마음속 감정 스위치까지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니? 그런데 선생님, 이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다 지어진 그 웅장한 공간에 딱 들어가서 제가 압도당하는 건 알겠거든요. 근데 설계자는 도대체 무슨 수로 이 세상에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공간에서 미래의 사람들이 느낄 감정까지 다 미리 알고 연출을 해내는 거죠? 뭐 신도 아니고 말이죠. 바로 그 지점. 그게 수험생들이 이 지문을 읽으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논리적 병목 구간일 겁니다. 어떻게 미래의 감정을 미리 아는가? 그러니까요. 타임머신을 타는 것도 아니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설계자의 공감 능력에 있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이 부분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등장하죠. 잠시만요. 그 문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A sensitive and empathetic designer intuits human behavior and desire. 네, 바로 그 문장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여기서 수능 필수 고급 어휘 두 가지를 반드시 치고 가야 합니다. 집중하세요. 첫 번째는 intuit입니다. 다들 명사형 intuition, 즉 직관이라는 단어는 되게 익숙하실 텐데 이게 동사로 쓰여서 직관으로 알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맞아요. 데이터를 막 엑셀로 분석해서 아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확 꿰뚫어 본다는 뉘앙스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뒤이어 나오는 resonates with입니다. 직관적인 건축 대본이 실제 사용자의 본능적 욕구와 resonates with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뭐뭐와 딱 들어맞다. 뭐뭐와 공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공명하다.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네. 여러분 그 기타 칠 때 줄 하나 튕기면 옆에 있는 줄도 같이 징하고 울리는 그 공명 현상, 그걸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세심하고 공감 능력 있는 설계자는 인간의 행동과 욕망을 그렇게 직관적으로 intuit, 알아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래의 사용자와 이토록 완벽하게 공명, resonate 할 수 있을까요? 지문에서는 그 메커니즘을 무슨 루프라고 하던데요. 네, 바로 상상력의 순환, imagination loop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지문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on behalf of the future dweller, 즉 미래의 거주자를 대신해서 네, 설계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집, the non-existent house를 자기 상상 속에서 직접 짓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으로 자기 스스로 들어가서 직접 살아보고 lives, 사용하고 uses, 느껴보는 feels, 이 3단계의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서 막 돌리는 겁니다. 미래의 거주자의 완전 빙의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바로 그겁니다.
막 아침에 일어나서 주방으로 터벅터벅 걸어갈 때 햇빛이 어느 각도로 들어와야 기분이 좋을지, 거실 소파에 딱 앉았을 때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답답하지 않을지를 설계자 본인이 먼저 상상 속에서 철저하게 느껴본다는 거군요. 네, 완벽한 비유네요. 설계자는 그 상상 속의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직관적인 건축적 대본, Intuitive Architectural Scripting을 써내려 갑니다. 와, 머릿속으로 대본을 쓴다. 그리고 나중에 그 건물이 짠 하고 완공되어서 실제 사용자, actual user가 딱 뒤로 왔을 때 그 사용자가 가진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와 설계자의 대본이 완벽하게 교집합을 이루게 되죠. 아, 징 하고 울리는 거네요? 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말하는 공명, resonates with의 진짜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출제자의 눈으로 딱 찔러보면요. 이 부분은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 문제로 내기 완벽한 구조예요. 오, 그렇죠. 인과관계가 아주 뚜렷하니까요. 맞아요. 설계자의 상상력 시뮬레이션 과정의 원인이 되고 그 결과로 실제 사용자의 욕구와 공명한다는 결과가 딱 이어지는 탄탄한 인과관계잖아요. 수험생들에게 아주 현실적이고 뼈가 되는 팁이네요. 수험생 여러분, 이 논리적 연결고리를 진짜 청사진처럼 머릿속에 꽉 쥐고 있어야 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위치를 교묘하게 뒤바꿔 놓거나 중간에 문장을 뚝 끊어놨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착 이어붙일 수 있어야 해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치열한 상상력과 공명을 거쳐 탄생한 직관적인 공간 연출, 그 최종 결과물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아,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성공적인 건축물은 사용자에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건넬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오케이. 그 증거와 결론이 담긴 문장 제가 텐션 올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래 완전 클라이맥스거든요. Successful architecture does not need manuals or signages for its use, as it reveals its very structure and use in a wordless manner.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수험생 여러분, 여기서 잠시 구문, 신탁스 분석 하나 치고 가겠습니다. 문장 중간에 쓰인 as 보이시죠? 아, 수능 영어에서 이 as는 뜻이 너무 다양해서 완전 골칫거리잖아요. 막 해석하다 멘붕 오고. 맞아요. 때문에, 처럼, 만큼, 막 엄청 많죠. 하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앞뒤를 연결해주는 이유나 원인, 즉 뭐뭐 때문에, because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성공적인 건축에는 사용설명서나 표지판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언의 방식, wordless manual로 구조와 용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인과로 딱 묶어서 해석해야 논리가 뻥 뚫립니다. 완벽한 구문 해설입니다.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도 이 문장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개념적 종착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wordless manner, 무언의 방식인가요? 맞습니다. wordless manner. 이것이 바로 그 뼈를 깎는 상상력 시뮬레이션과 직관적 대본 쓰기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훌륭한 디자인은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다. 혹시 방문을 딱 열려는데 손잡이 옆에 이 문은 당기시오, 미시오라고 글씨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아, 완전 많죠. 막 헷갈려서 밀어야 되는데 당기고 그러잖아요. 네, 디자인계에서는 그런 걸 노먼도어라고 부르거든요. 직관적이지 못해서 결국 설명서가 필요한 철저히 실패한 디자인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아, 설명서가 필요한 건 실패한 거다. 진짜 좋은 디자인은 손잡이의 생김새, 그 하나만으로 사람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죠. 건물도 똑같습니다. 지분에서는 그 무언의 방식을 보여주는 아주 직관적인 예시로 창문, 윈도우, 그리고 계단, 스테어웨이의 위치를 들고 있더라고요. 네, 아주 적절한 예시죠. 올바르게 딱 배치된 창문은 입주자가 정원을 내다보고 싶다 하는 바로 그곳, 혹은 햇빛이 딱 필요한 바로 그곳에 있고, 계단 역시 거주자가 위아래층으로 이동하고 싶어하는 동선의 한가운데에 딱 놓여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계단이 막 이쪽으로 올라가세요라고 친절하게 표지판을 들고 있지 않아도 공간 자체가 무언의 언어로 아주 부드럽게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발길이 가도록 말이죠. 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공간적 안무, 스페이셜 코리오그래피의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죠. 아, 증거?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또 스멀스멀 듭니다. 또 날카로운 질문이 나오나요? 햇빛 드는 곳에 창문 내고 올라가야 할 곳에 계단을 두는 거? 사실 듣고 보면 너무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왜 지문 마지막에 가서는 막 인간 능력의 연장이라는 되게 거창하고 철학적인 결론으로 확 점프하는지 약간 연결이 안 되거든요. 지문의 마지막 문장이 이거잖아요. A profound building is an extension of human bodily and mental actions and capabilities. 네, 마지막 문장이죠. 심오한 건물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행동과 능력의 연장, 즉 extension이다. 갑자기 연장? 이거 너무 비약 아닌가요? 겉보기엔 약간 비약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이 글이 단순한 건축 설명문이 아니라 아주 깊은 철학적 통찰을 담은 글이라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설계자가 나의 욕구를 완벽히 공감해서 창문과 계단을 딱 거기에 배치했다면 그 건물은 더 이상 나와 분리된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아, 분리된 게 아니다. 네, 위층 올라가고 싶은 나의 다리 근육의 연장선에 계단이 딱 있는 것이고 바깥 정원을 보고 싶은 나의 시신경의 연장선에 창문이 존재하는 거죠. 헐, 대박. 즉, 건물 자체가 내 몸과 마음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확장된, 익스텐션된 신체처럼 작동한다는 그런 심오한 의미입니다. 와, 계단이 내 다리의 확장이고 창문이 내 눈의 연장이다. 그렇게 딱 연결하니까 익스텐션이라는 이 단어가 왜 이 긴 글의 마지막을 장식했는지 막 소름 돋게 이해가 되네요. 출제자들이 좋아할 만하죠. 완전요. 자, 그럼 33번 지문 전체의 논리 전개도, 즉 블루프린트를 우리 함께 쫙 정리해 볼까요? 제가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글의 출발점, 즉 전제, 프레미스는 모든 건축이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공간적 안무, 스페이셜 초라그래피라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무의 효과, 이펙트는 단순한 발걸음을 넘어서 우리의 지각과 감정 같은 내면적 경험까지 미리 결정, 프레디터민 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미래의 감정까지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원인, 커즈는 설계자가 미래 사용자를 대신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본능적 욕구를 직관, 인투얼하고 공명, resonated with 하기 때문이었죠. 완벽하네요. 그 결과 성공적인 건축물은 설명서나 표지판 없이도 스스로 작동하는 무언의 방식, wordless manner를 그 증거, 에비던스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최종 결론, conclusion.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심오한 건축물은 결국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확장, 익스텐션이다. 전제에서 효과, 원인, 증거를 딱 거쳐서 철학적 결론으로 이어지는 이 촘촘한 논리의 사슬. 이게 바로 수능 출제자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전형적인 글의 구조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방금 우리가 티키타카로 정리한 이 블루프린트가 머릿속에 쫙 들어왔나요? 뼈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맞아요. 이 뼈대만 제대로 꿰뚫고 있다면 이 지문이 나중에 빈칸 추론으로 나오든 순서 배열로 쪼개지든 어휘 문제로 둔갑하든 절대 두렵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맛있게 씹어먹은 핵심 어휘들 다시 한번 상기하세요. 한번 쭉 읊어주시죠. 초로요그래피, predetermine, intuit, resonate with, wordless manner, 그리고 대망의 extension까지. 단순하게 영단어 뜻만 암기하는 걸 넘어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쫙 얽혀 있는지 그 맥락을 완전히 장악해야 1등급의 시야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한 이 지문은 사실 수능 시험장을 벗어나서 여러분의 일상에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오, 일상이에요? 어떤 질문이죠? 성공적인 공간이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무언의 방식으로 조종하고 연출한다면 여러분이 매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방, 지금 앉아있는 그 책상의 구조는 과연 어떨까요? 아, 내 방의 구조? 네, 그 공간은 여러분을 집중이라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초대, invite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고개만 돌리면 속만 뻗으면 닿는 푹신한 침대나 스마트폰 충전기가 여러분의 학습 의지를 억제, inhibit 하고 방해하고 있나요? 와, 뼈 때리는 질문인데요. 여러분의 방, 여러분의 공간이 지금 여러분에게 건네고 있는 그 은밀한 무언의 대본, wordless script. 오늘 방송이 딱 끝나면 출제자의 눈으로 한번 날카롭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책상 위를 한번 싹 정리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어쩌면 성적 수직 상승의 첫걸음은 내일 당장 새로운 문제집을 펴는 게 아니라 책상 위치를 바꾸고 스마트폰을 치우는 여러분만의 공간적 연출에서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아주 훌륭한 조언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능 그날까지 이 에너지 잃지 말고 파이팅입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